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스위트홈 드라마가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웹툰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지나치기에는 또 예고편에서 보여주었던 매력적인 디스토피아 색감과 한국의 크리처물이라는 부분에서 순식간에 기대치를 높이게 만들어주었죠. 원작은 본 적이 없으나 고민 끝에 시즌1 시청을 모두 마쳤으니 오늘은 잘 안해봤던 드라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스위트홈 리뷰입니다. 이 영상은 스포일러가 존재하니까 원작 웹툰이나 드라마를 먼저 시청하고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것은 질병이 아니다. 저주다. 드라마 스위트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눈에 사로잡히는 디스토피아의 붉은 색감과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던 괴물들의 CG가 압도적인 첫인상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또한 건물 내부 속 어딘가에 존재할지 모르는 괴물들로부터 다가오는 심리적 공포감과 이에 맞서서 힘을 합쳐야 하는 사람들의 사투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인간의 이기적인 모성을 그려낼지 아니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이타심을 위주로 그려낼지에 따라서 작품의 분위기는 물론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크게 엇갈릴 정도로 가능성이 많은 주제죠. 동시에 차연수라는 인물이 인간과 괴물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어떠한 성장 과정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하게 만들며 원작 웹툰에서의 인기를 증명하듯 탄탄한 뼈대를 고루 갖추고 있는 스토리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기대해볼 가치가 존재했습니다. 아마 원작과 드라마를 비교해보는 영상들이 많을 테니 저는 드라마를 중심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성격들은 작품 자체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불안감에 휩싸여 있죠. 물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각 인물들 간의 연대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가 힘을 합치게 되는 계기를 만들며 인간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암울함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인간성을 강조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진지하고 어둡기만 한 캐릭터성들은 좀 더 현실적인 묘사를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웹툰은 그림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장면이라도 실사화를 통해서 어색하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어딜 가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원작의 구성은 그대로 하되 조금은 비틀어야 할 필요성도 분명 존재했죠. 그렇다면 이 드라마는 그 부분이 어땠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원작보다 더욱 암울한 캐릭터성을 유지하면서 평소에 부족했던 이웃 간의 소통을 최대한 서로 경계하는 듯이 묘사하여 현실적으로 비틀어 보려는 노력은 정말 좋았지만 사람들의 협동심을 늘려가는 빌드업이 너무 생략돼서 그런지 누군가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터지는 몇몇 상황들 말고는 이들의 관계가 발전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단점들은 캐릭터의 과거사를 보여주면 그동안의 의문이 풀리면서 입체적인 이미지를 넣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었지만 이 작품에서는 인물들 간의 케미가 생각보다 많았던 것에 비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없습니다. 관객들이 스스로 생각하게끔 사소하게 힌트를 던져주는 수준이라서 우리가 이 인물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였죠. 특히나 브레일 리더를 담당하는 이은혁의 역할은 이 부분이 너무 치명적이지 않나 싶더군요. 원작을 본 사람들이라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겠지만 대화하는 장면에서조차 자신의 과거를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서로 간의 관계가 발전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이죠. 특히나 원작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부분이 더욱 심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장면들은 원작에서 등장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큰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건 실사화입니다. 드라마로 옮겼을 때 100번 양보해서 액션씬은 그대로 냅두더라도 어색하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다면 좀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각색해줄 필요가 있지만 아쉽게도 자기적으로 다가오는 상황들이 더 많더군요. 개인적으로는 과거사가 등장하고 유일하게 입체적으로 느껴진 캐릭터는 편성욱 뿐이었습니다. 서로 용기 내서 진심 어린 대화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아쉬웠는데 제일 과묵한 편성욱이 가장 입체적이라니 그만큼 심리 묘사가 얼마나 아이러니했는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부분인데 대화할 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극적인 상황일 때 볼륨이 너무 크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워리어즈 OST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볼륨이 크게 느껴지니까 점점 거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시로 볼륨 조절하면서 보다가 결국 6화부터 자막을 켜고 보게 되었네요.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실 입체적이지 못한 캐릭터성 같은 부분들은 어림잡아서 대충 이러한 심정으로 지내고 있겠구나 하면서 넘길 수는 있어서 초반에 보여주는 빌드업을 적응하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순식간에 몰입도가 올라갈 만큼 분위기와 인물의 매력을 만족스럽게 묘사해줍니다. 다만 매끄럽지 못한 개연성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더군요. 우선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거의 높은 확률로 축지법을 씁니다. 가장 대표적이었던 장면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1화에서 지수의 집 앞에서 괴물이 한바탕 난리를 친 뒤 편상옥과 지수가 만나서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분명 사건이 나열되는 장면으로만 봐서는 편상옥이 차연수를 만나고 위층으로 올라가 지수를 만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집 문에서 밖으로 나올 때 기준으로 보면 계단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는 뜬금없이 왼쪽에서 나타나죠. 그렇다면 편상옥은 위층에서 지수를 먼저 만나고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차연수를 만났다는 뜻인데 웹툰에서는 편상옥이 올바르게 계단 쪽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보면 명백한 축지법입니다. 또한 다른 장면으로는 1화에서 바깥에 있는 괴물들을 천천히 둘러보듯이 보여주는 장면에서 프로틴이라는 별명을 가진 근육 괴물이 바깥에 있다는 떡밥을 던져줍니다. 그린홈의 모든 문은 닫혀있는 상태인데 3화에서는 이미 축지법으로 건물 내부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 큰 몸집으로 위층에 있었으니 쿵쿵대는 소음도 진작에 느꼈어야 정상인데 방음까지 쩌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제가 왜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개연성에 오른하면서까지 이야기하냐면 드라마가 원작에 심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웹툰을 못 봤기 때문에 드라마를 전부 시청하고 의문점이 들었던 장면들을 알아보니 웹툰에서는 시간 구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큰 사건만 나열하다가 임팩트가 있어야 하는 장면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연출하다 보니 원작에선 정상적이었던 개연성조차 마치 오게티를 보듯이 애매하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반부터는 괜찮아지긴 하는데 초반에 버텨내야 재밌어지기 시작한다는 게 실사화로서 좋은 예시는 아니었죠. 각색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냅두고 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건드렸다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장면에 담아내려고 노력한 것 같아서 할 말이 더 많지만 개연성 얘기는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작과는 다른 오리지널 스토리로 이어지는 후반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원작에서 그린홈을 탈출하는 결말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사화를 통해 이야기를 더욱 확장하려는 의도는 자연스러운 상황이지만 저는 그린홈을 탈출하는 것으로 각색하는 것이 과연 좋은 방향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시경 캐릭터를 사건의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 정확한 괴물화의 기원과 해결책, 그리고 반괴물 대인간이라는 주제로 시즌2를 만들며 사회풍자적 메시지까지 겸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세계관을 확장시키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서도 감정에 휩쓸리게 만들고 중간 과정을 벗어난 장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초중반은 원작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으니 핀치가 조금 안 맞아도 이해는 되지만 후반은 진짜 헛웃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중서 패거리 사이에 껴있던 반괴물 정이명이 사람들을 살인하면서 차연수가 각성하는 장면이 있는데 초반에 현수의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어린아이들을 구해내려는 욕망 외에는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주인공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뜬금없는 각성은 물론 한두씩의 희생마저 연대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외에도 녹아버린 정이명이 차를 몰고 떠나는 장면 직후에 바로 밤으로 바뀌면서 군대들이 공격하는 씬이 나온다거나 군인들이 조명까지 비춰가며 차연수의 위치를 파악하고 생포하려고 했을 텐데 편상옥은 그 많은 시선을 어떻게 처리하고 현수를 데려갔는지, 또 서희경은 더 이상 눈치를 볼 그린홈 주민들도 없는데 거래가 끝나지 않았다며 굳이 혼자 보내는 등 원작을 본 사람들에게도 저같이 드라마로 접한 사람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제 감정이 어땠냐면 솔직히 어이없었거든요. 하지만 분명 이 작품은 단점이 명확해서 그렇지 킬링타임으로는 좋은 작품인 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만을 많이 얘기해도 시즌2가 나오면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새로운 스토리가 빌드업이 어색해서 그렇지 시즌2에서 어느 정도 해소만 해준다면 안정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로 확장될 것 같아서 나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죠. 더 이상 원작에 기대면서 연출할 필요가 없으니 만족스러운 개연성과 스토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이빠이. 이것은 질병이 아니다. 저주다.